G마켓에서도 지금 배송하고 있는 스마일 배송 모든 배송을 롯데가 아니라 대한통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창 대표님이 이번에 공동 대표로 왔잖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이마트 24까지. 이마트도 그렇지만 지금 습닷컴도 조금 여러 가지 과제에 있는 것 같아요. 물류센터도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CJ 대한통운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택배 물량도 충분히 있기도 하고, 물론 지금 약간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물류센터도 지금 자동화 물류센터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자동화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자동화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마트랑 합종 연행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에는 지금 역학종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마트 그룹과 이 G마켓이 연계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G마켓에도 물류센터가 있었거든요. G마켓에는 지금 그 김포 배감 쪽으로 두 군데, 한 3,000평대의 작은 물류센터들이 두 군데 있고요. 동탄에 몇 년 전에 크게 지었었어요. 거의 한 7만 평, 아니 2,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크게 물류센터를 지어서 거기가 메인 센터거든요. 그 메인 센터에서 지금 G마켓에 스마일 배송을 하는데, 그 스마일 배송이 이 쓱닷컴 물량도 일부 하기도 하고 G마켓 자체적으로 거기서 판매되는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G마켓 판매되는 전체 물량 중에서 약 10% 정도를 지금 G마켓 스마일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마켓 동탄 풀품원 센터 하고 있죠. 그래서 동탄 풀품원 센터에서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에 배송을 하는 게 할 수 있는 건수가 한 7만 건 가까이 되는데, 관건은 지금 그 안에서 풀프먼트 작업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G마켓 직원들이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주문이 들어오면은 피킹을 하고 포장을 하고 배송 준비까지 하는데, 그걸 가져가는 택배사가 바로 그동안에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였거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그래서 G마켓 물량을 이게 한 달간으로 친다 그러면은 한 150만 건에서 많대 200만 건도 나오거든요. 1년 따지면은 거의 2천만 건 가까운 물량이에요. 그 2천만 건에 가까운 물량을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한진을 누르고 전 재작년부터 2등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진천 물류센터도 그래서 크게 오픈도 한 역할도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CJ가 이마트 그룹하고 합종 연행을 해서 제휴를 맺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김포 온라인 센터만을 가지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G마켓에서 지금 배송하고 있는 스마일 배송 모든 배송을 롯데가 아니라 대한통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점포, PP센터라고 불리는 100개 점포에 가까운 그런 점포들이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도 전부 CJ 차량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CJ가 얻을 택배 물량이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자, 거기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될 텐데, 작년 생각나는 게 재작년까지 지금 쿠팡하고 한진이 잘 제휴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쿠팡 물량을 한진으로 주고 쿠팡 한진에서 그 1년에 거의 한 7천만 개 정도 배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진이 이 택배업계 2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롯데가 다시 이제 G마켓 그다음에 진천물류센터 그거 물량 때문에 2등으로 또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2, 4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이제 2, 4분기 실적 나왔는데 한진하고 롯데의 택배 실적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지금 G마켓이라든지 쓱닷컴에 있는 물량, 특히 G마켓에 있는 물량들이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한통운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진은 앉은 자리에서 2등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켓시어가. 사실은 본인의 노력은 아닐지 몰라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불과 1년 전에 이제 장기동 물량을 쿠팡이 가져가면서 한진은 물량이 빠졌고요. 그다음 롯데도 지금 CJ가 이제 이마트하고 그룹 가면 이제 택배 쪽이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달리는 시점에서 택배업계에서 지금 얘기가 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은 1분기 이미 전년 대비 올라섰고, 지금 대한통운의 지금 물량은 그나마 소비 불황 시대 물량 정체 상황에서 대한통운을 선방하고 있고, 한진하고 롯데는 앉아서 지금 물량이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업계 흐름입니다. 이번 빅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대한통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쓱닷컴 나쁘지 않습니다. 쓱닷컴도 그동안에 고정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는 인력이 들어갔고 차량만 하더라도 수백 대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정 비용이 그동안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네오센터 지금 몇 년 동안에 최근 한 5천억 정도 적자가 났던 이유가 바로 운영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고정비 감당이. 근데 그 고정비 감당하는 부분들을 대한통운으로 넘기고, 원래는 8개 택배사가 이 택배를 대행했었거든요. 그 8개 택배사를 다 없애버리고 대한통운 하나로 사실 사업자를 갖다 1차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로는 그게 뭔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매각을 해서 아예 빅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마트는 본업으로 신선과 그로서리를 중심으로 한 본연의 업무, 본연의 자기의 가치에 복귀를 하고 뭐 말 그대로 대한통운은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게 말씀드린 그런 지마켓 물량, 쓱닷컴 물량 플러스 알파로 지금 여기 자동화 센터가 도합 면적이 한 6만 평이 넘어가거든요. 6만 평이 넘어가는 자동화 센터에다가 여기에 이마트, 쓱닷컴 물량, 지마켓 물량이 아니라 그동안에 네오센터 우리 온에 배송을 했을 때는 그 스마일 배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배송을 했었기 때문에 풀프먼트 배송을 했었다는 거는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30만 개 업체, 그중 3만 개 업체가 이 그 스마트 배송 풀프먼트 센터를 갖다 이용했었는데 그런 본인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상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마트 물량을 빼고 뭐 쓱닷컴 물량을 빼고 그 물류센터에다가 잘 팔릴 만한 상품, 물류비가 좋은 상품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배송을 해주면 돼요. 그동안에는 이마트 센터에서는 무조건 이마트로만 물건이 나갔었는데 쓱닷컴으로만 나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11번 가서 주문이 들어오던 아니면은 특히 몬스터에서 주문이 들어오던 네이버에서 주문이 들어오던 그 물량들을 이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대한통운은 뭐 네트워크도 많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상물 분리라고 유통 잘하는 기업, 온라인 잘하는 기업은 물건만 잘 팔면 되고 또 물류주 쪽에서 지금 물류센터 재고 관리보다는 수배송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이 비용을 갖다 대한통운 쪽으로 다 어떻게 보면 몰아주면 그만큼 쓱닷컴의 어떤 물류의 그 부분도 좀 많이 지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마트의 네오센터 이 부분도 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만큼 대한통운은 기존에 했던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풀프런트 센터를 갖다 유형별로 지금 경험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전용 물류센터 이런 쪽도 지금 배송을 하면서 물량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켓시어 1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한때는 뭐 50%에 육박했다가 뭐 적게는 45%, 최근에는 41%까지도 물론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쿠팡이 풀프먼트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대한통운의 마켓시어가 33%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쿠팡이 27%. 물론 이제 여기에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낱개 상품 하나가 택배로 잡히고 대한통운은 박스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택배니까 전체로 배송하는 배송 물량, 단가는 대한통운이 높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택배라는 게 그 택배 비용을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낱개 단위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는 물량 자체가 이제는 대한통운 턱밑까지 왔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조금만 더 가면은 대한통운을 넘어버릴 수도 있는 택배업계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가장 무서웠던 게 CJ 같은 경우에는 풀프먼트가 굉장히 약했죠. 근데 네이버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지파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쿠팡은 반대로 이 쿠팡 로켓 그로스 즉 판매자 로켓이라고 불리는 판매자들이 여태까지는 물건을 쿠팡에서 팔고 그동안에는 그냥 대한통운 통해서 배송을 했는데 그걸 로켓 링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마켓플레이스. 근데 이게 로켓 그로스로 바뀌면서 쿠팡이 이제 로켓 그로스로 들어오지 않는 상품들은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안 띄워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쿠팡에서 팔고 대한통운, 한진, 롯데에서 배송하던 물량들이 다 쿠팡으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게 2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 시장이 20조만 하더라도 쿠팡이 지금 갖고 가고 있는 배송의 거의 한 60% 70%를 더 나오기 때문에 아마 2, 3년 안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쿠팡이 완벽하게 대한통운을 넘어설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마켓 쓱닷컴하고 연계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그런 물량들을 직접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쓱닷컴하고 이마트가 합쳐지면은 그 배송 규모가 15조까지 올라가거든요. 15조까지 올라가는데 15조를 여태까지는 쓱닷컴이 감당을 못했고 이마트가 감당을 못한 거죠. 그 15조 중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었던 거는 불과 10%밖에는 채 안 돼요. 한 판단하기로는 3조 정도 안 된다고 3조 내외? 나머지 12조라는 시장은 쓱닷컴이나 G마켓에서 판매하고 이 12조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한진으로 가고 대한통운으로도 일부 가죠. 그 다음에 무슨 로젠 택배로도 가고 다 택배사로 갔었는데 자 대한통운하고 이제 이베이까지도 엮인 거예요. 같은 그룹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 그리고 쓱닷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 그거를 쓱닷컴 자동화 센터 혹은 대한통운 자동화 센터 혹은 대한통운에 있는 일반 DC 센터에다 가지고 와서 보관을 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해버리면서 쿠팡하고 완벽하게 한번 맞짱을 한번 뜰 수 있는
맞대결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CJ 대한통운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대한통운이 가져가는 물량이 하반기에 지금 공격 경영을 좀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또 비딩해서 이제 가격도 좀 낮추면서 많이 따온 것도 있지만은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아마 총력전을 펼쳐서 아마 올해 매출 목표 지금 12조 원대 목표를 13조까지 끌어올리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또 영업이익도 한 올해 5천억은 넘는다는 목표는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6천억까지도 점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게 좀 양사가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보고는 있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아쉬운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쿠팡이 무조건 독주하는 건 원치 않고 시커머스가 독주하는 것도 원치 않고 토종 기업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롯데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뭐 GS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토종 기업들이 조금 더 온라인 오프라인 힘을 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뭐 원사이드 게임으로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지도 좀 작아지기도 하고 비용도 더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양사가 잘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기도 하고 뭐 아쉬운 면이 있죠. 지금 좋은 시스템과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뭐 이마트가 다시 한번 도약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이번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쓱닷컴에 대한 투자 문제가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예, 1조 투자가 들어와서 그 1조 투자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부분을 다시 제3자한테 다시 매각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1조 정확히 말하면 1조에다가 이자 겸으로 거기에 위약금으로 1,500억을 더 얹어가지고 1조 1,500억이거든요. 1조 1,500억을 12월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6천억밖에 현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유동성이 이게 한 번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짜 중에 알짜인 물류센터를 매각을 해서라도 일단 급한 불도 끄고 다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본연의 길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 대표가 재무통 아닙니까? 한창 대표님이 이번에 공동대표로 왔잖아요. 이마트 그룹의 공동대표로 오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뭐 이마트 24까지 그런 조직을 다 한 번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재무통이라 그러면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화시키는 게 조직을 건전화시키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알짜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마트 그룹이 제가 조금 그래도 이번에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는 그 4개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계열사들이 그동안은 대표회사가 각각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던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배송을 하던 같은 지역을 4대의 물류 차량이 다녔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구미로 배송을 하던 아니면 광주로 배송을 하던 차량이 한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트 것도 내리고 슈퍼 것도 내리고 편의점 것도 내줄 수 있는 물론 각각의 라우팅도 틀리고 상품을 운영하는 속성이 틀리긴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공차율도 줄일 수 있고요. 특히 백홀 반품으로 올라오면서 회수하는 비용도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그 통합은 지금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멉니다. 먼저 전방에서 상품 통합을 먼저 하고 있는데 상품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니까 이마트 가격으로 다 맞춰줘. 에브리데이도 이마트 24도 트레이더스도.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거기서 법적으로 통합을 해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거래처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제조업체들은 우리는 이 채널에 따라 가지고 공급가가 결정돼 있어. 그럼 신라면, 삼다수, 하기스 이거는 편의점 가격, 마트 가격, 슈퍼 가격이 다릅니다. 마트가 제일 싸고 슈퍼가 그 다음에 싸고 편의점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구입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이걸 통합 구매니까 한꺼번에 줘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큰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 하나는 부대 조직들, SCM이든 MD든 그런 지원 조직들을 다 통폐합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먼저 롯데 쇼핑에서 먼저 지금 시행을 했었고 효과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뭐 전방에서는 본연의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또 물류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고 차라리 이마트 본연의 모습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마트 그룹하고 CJ 연합하면서 각자 잘하는 뭐 상품 판매하고 물류하고 이 부분이 이제 기능적으로 통합이 되겠네요. 통합이 되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걸로 좀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불씨는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마트 그룹이 지금 주선해주기로 했던 연말까지 주선해주기로 했던 그런 또 이 펀드 상호 펀드를 또 모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누군가가 사준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1조 1,500억 1,500억 원에 달하는 이 투자금을 그대로 상호 펀드를 통해서 다시 재매각을 하지 않으면 힘든데 사실 투자를 그렇게 1조 1,500억짜리 1조 1,500억 받는 거는 불가능한데 방법은 하나거든요. 그걸 만약에 다 받으려 그러면은 신세계 건설에서 발행했던 것처럼 신종자본증권식으로 1조 1,500억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보유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판단으로는 7에서 8% 이상 이자를 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 지급 보증을 서주면서 1조 1,500억이라는 거에 대한 부채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그 부채가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신세계에서 지금 이마트 그룹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자가 지금도 7천억대 이자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이 뭐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월간 1년 이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일단은 물리적인 그 결합 전에 물리적인 그런 연동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자연스럽게 매각과 본연의 그 업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순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